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원달러 환율이 40원 급등해서 1,441원을 찍었습니다. 더벨 보도입니다. 같은 시각 뉴욕에서는 한국 관련 상장지수 펀드가 4%에서 5% 급락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가 1,500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환율 위기의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달러가 부족해서 위기가 왔는데 지금은 달러를 벌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구조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2026년 3월 4일 밤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3원을 찍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밟는 1,500원대입니다. 같은 시각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 중인 김유학 씨는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20만 원 더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반대편에는 박교포 씨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달러로 월급을 받는 분입니다. 지난달 부산에 계신 어머니에게 1,000달러를 송금했는데 2년 전이면 130만 원이었을 돈이 지금은 150만 원이 됩니다. 같은 환율,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은 2025년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은행 발표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4,276억 달러로 세계 9위권입니다. 달러를 역대급으로 벌고 있고 금고에도 달러가 가득한데 왜 원화 가치는 17년 만에 바닥을 찍었을까요? 오늘은 이 역설을 세 가지 원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달러 강세. 둘째, 국내 구조적 달러 유출. 셋째, 정치 리스크. 이 세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1,500원을 만들었는지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김유학 씨의 생활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4년 초 환율 1,300원대일 때 월 200만 원이면 약 1,540달러를 받았습니다. 지금 1,470원대에서 같은 200만 원을 보내면 약 1,360달러입니다. 한 달에 한국 돈으로 약 26만 원어치 구매력이 증발합니다. 1년이면 312만 원입니다. 박교포 씨는 정반대입니다. 같은 1,000달러를 한국에 보내면 2년 전보다 약 2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여러분, 환율이라는 숫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비용이고 누군가에게는 수입입니다.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그 구조를 모르면 김유학 씨처럼 당하기만 합니다. 그 구조의 첫 번째 톱니바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4년 9월부터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해서 2026년 1월 기준 3.5%에서 3.7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2024년 11월 트럼프 2기 당선 직후 100에서 107로 치솟았고 2025년 1월에는 109선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보도입니다. 강물 상류에 거대한 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전 세계 돈이 미국이라는 댐으로 몰려듭니다. 댐 수위가 올라가면 하류,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강바닥은 말라갑니다. 여러분,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2025년 기준금리 2.5%입니다. 미국과 최대 2%포인트 차이가 났고 코리아 비즈리뷰 보도에 따르면 이 금리 역전이 42개월째로 역대 최장입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내리면 달러가 더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달러 강세만으로는 1,500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한국 안에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수출 성적표를 보면 숫자가 화려합니다. 경상수지 흑자 1,230억 5천만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이 달러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접시가 훨씬 무겁습니다. 먼저 서학개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663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8조 원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주식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입니다. 이데일리 보도 기준 해외 주식 508조 원에 해외 채권 96조 원으로 전체 운용자산의 44.4%가 해외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외국인이 국내로 들여오는 돈의 4배 수준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이 전한 발언입니다. 저울이 기울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출로 번 달러가 해외에 그대로 재투자되면서 금융계정 적자가 경상수지 흑자를 상쇄해버립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은 환율 상승 원인의 70%가 해외 투자 수급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국 주식 사신 분 계시죠? 그 달러 환전이 원화를 약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겁니다. 개인의 투자 판단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구조적 문제 위에 불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원달러 환율이 40원 급등해서 1,441원을 찍었습니다. 더벨 보도입니다. 같은 시각 뉴욕에서는 한국 관련 상장 지수 펀드가 4%에서 5% 급락했습니다. 건물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상구로 뛰어나갑니다. 불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트레이더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즉각 반영했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됐고 외환시장에는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시 반영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간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미국이 금리를 천천히 내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학개미 98조 원과 국민연금 해외 투자 604조 원이 달러를 해외로 빼가고 있습니다. 셋째,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 충격이 외국인 자금까지 이탈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가 1,500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정도면 IMF급 아닌가? 주변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환율 최고점은 1995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고 경상수지는 적자였습니다.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위기가 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최고 1,570원까지 갔습니다. 세계 금융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다만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충분했고 경상수지도 흑자였습니다.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환 보유액 4,276억 달러로 세계 9위권이고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입니다. 한국은행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3원입니다. 1997년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나라에 달러가 없는 게 아니라 달러가 들어오는 족족 나가는 겁니다. 수출 대기업은 원화 약세가 좋지 않느냐? 이것도 옛말이 됐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들도 환해지 손실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해외 공급망에서 달러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용이 동시에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제조기업의 38.1%가 고환율로 실적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환율 위기의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달러가 부족해서 위기가 왔는데 지금은 달러를 벌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구조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세 가지 원리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달러 강세, 구조적 유출, 정치 리스크. 그런데 이 세 개를 따로따로 알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가 풀리면 환율이 내려갈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매년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어도 이미 해외에 돈을 보내는 습관이 국민 전체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 경제의 달러 순환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출로 벌면 달러가 국내에 남았습니다. 지금은 번 달러가 미국 주식시장으로, 해외 채권으로, 글로벌 부동산으로 곧장 빠져나갑니다. 2025년 한국의 광의통화가 8.5%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기준으로 미국의 약 2배 속도입니다. 원화가 늘어나는 속도가 달러 유입 속도보다 빠릅니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원 살포까지 겹쳤습니다. 세 원리를 연결하면 하나의 피드백 고리가 보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한국 투자자들도 수익률을 찾아 달러를 사고 그러면 원화가 약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수익률이 더 올라가 보이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이 달러로 갑니다.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원인 하나를 해결해도 고리 전체가 돌아가는 한 환율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김유학 씨에게는 매달 26만 원의 추가 부담이고 박교포 씨에게는 매달 20만 원의 보너스입니다. 하지만 둘 다 환율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대응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 자산에서 달러 비중이 몇 %인지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달러 자산을 보유한 겁니다. 자신의 환율 노출도를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환전 타이밍을 분산하세요. 유학이나 해외 송금 계획이 있다면 한 번에 큰 금액을 바꾸지 말고 여러 차례 나눠서 평균 단가를 만드세요. 셋째, 수입 물가 상승에 대비하세요.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환율 1%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0.04%포인트 올립니다. 1,500원이 고착되면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오릅니다. 넷째, 고환율이 구조적이라는 전제 아래 장기 재무 계획을 세우세요. 곧 내려가겠지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달러 순환 구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환율 뉴스를 볼 때 숫자 뒤에 숨은 세 가지 원리를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환율은 통제할 수 없지만 준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